세 가지 힘을 영어로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I'm a global leader to make miracles. I'm a global leader to make miracles. 네, 집단 지성의 힘, the power of collective intelligence. The power of collective intelligence. 네, the power of habit. the power of habit. The power of reading loud. The power of reading loud. 네, 우리 아이머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I am a global leader to make miracles. The Power of collective intelligence. Power of habit. Power of Reading loud. Power of reading loud. The power of habits, the power of reading loud. 와, 감사합니다. 네, 저희 6월 첫째, 둘째 주 명언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것이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시선과 관점,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 말을 우리 또 영어와 중국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뜻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것이다. 상황이 바뀌는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것이다. 우리가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 읽겠습니다. Things do not change, we change. 네, Things do not change. Things do not Things do not change. We change. 그러니까 things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들이 do not change 바뀌는 것이 아니라 we change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자, 중국어 제가 읽으면 두 번 읽어주세요. 万事不变是我们在变。万事不变是我们在变。万事不变我们在变。 네, 그죠. 우리 한글이 있으니까 한글 보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万事는 우리 만사, 모든 일을 말하죠. 어떤 상황이나 모든 일이 不变,变이 변한데 이제 변하는 것이 아니라 是我们,我们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在 하는 중이다. 变, 변화, 변화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뜻부터 중국까지 한 번만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작.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것이다. Things do not change. 万事不变是我们在变。 좋습니다. 자, 우리 ENC 영어 중국어는 매일매일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가능한 모임은 영어 가이유, 한잉글리시, 그리고 또 잠원까지 중국어와 영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은 우리 월, 화, 수금, 오늘 목요일 우리 명사님을 만나는 미나 씨 시간을 빼고 월, 화, 수금 아침 6시부터 그리고 6시 반부터 그 시작되는 30분간 모임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또 미라클 이브닝 저녁 수업이 있고 그리고 성인 낭독 독서 모임이 이렇게 열리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매일 낭독반도 이건 이제 목요일까지 합쳐서 월, 금에서 아침 7시 반부터 그리고 저녁반도 이렇게 열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으로 이렇게 오래 근무하시고 정년 퇴직을 하셨고 지금은 한국문인협회 그리고 사진도 잘 찍으시는 우리 작가협회 회원이신 우리 연공훈 강사님께서 우리 6, 7, 8월 동안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실 텐데 오늘은 희망과 도전, 행복을 충전하는 방법의 주제인 어머니의 집이라는 우리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연공훈 강사님 모실 텐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네,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예. 제가 이제 강사님들을 모시고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떨립니다. 왜냐하면 저 유능하신 강사님이라고 제가 정인경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전부 이제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고 유능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 앞에 제가 강의를 한다는 게 좀 외람되고 뭐 상당히 떨리고 그러는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금방 소개를 받았지만 제가 이제 한 30년 넘게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2년 전에 퇴직을 했고요. 현재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 강사라서 이제 관공서에서 청렴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청렴교육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이제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공공단체 청렴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 그걸 주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인문학이라든지 도전, 희망, 도전 그런 건 강의를 가끔 하고 있고요. 또 바쁜 게 등산하고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에 유튜브를 만드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뺏기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 이야기는 뭐 어머니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는데 순서는 뭐 강의 시간이 20분 정도로 짧기 때문에 뭐 순서가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순서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강사님. 안 보입니까? 네, 지금 아직 화면 공유 안 해주신 거 맞죠? 안 보이죠? 저만 안 보이는 거 아니죠? 공유해 주시면. 공유를 제가 했었는데 그랬어요. 네, 제가 그거 하면서 공유가 꺼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아니요. 아직. 안 보여요? 안 보이나요? 네. 다시 공유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네네. 네네. 이제 보이시나요? 네. 이제 보이세요? 네. 네. 이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럼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예.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제 소개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이제 제 현재 퇴직을 하고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산 여행 관련 유튜브를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화면? 네. 제가 이제 군대를 어디 나왔을 것 같아요? 혹시 예? 짐작하시는 게 있나요? 해병대. 해병대. 방위도 뭐 특전사 방위하고 해병대 방위가 세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해군제대를 했어요. 해군제대를 했는데 제대한 지가 오래됐죠. 이건 아주 제가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한 20년 전 사진이에요. 예, 해군 지금은 뭐 군대를 18개월 근무한다는데 저는 35개월 근무를 했어요. 이제 제가 근무할 때 해군하고 해병대가 근무 기간이 제일 길었습니다. 해군하고 공군이, 해병대는 짧았고요. 근데 이제 35개월 중에 훈련 받은 것하고 교육 받은 것을 뺀 4개월을 뺀 31개월은 제가 군함을 탔습니다. 군함을 탔는데 군함에서 많은 훈련을 해요.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뭐 전투 배치 훈련, 우리 연평해 해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적과 이렇게 교전하는 훈련, 그 전투 훈련도 하고 소화방수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배에 불이 났을 때 또 배가 포탄을 맞아서 물이 들어올 때 하는 훈련, 해상급유 배가 나란히 가면서 뭐 기름을 밟는 훈련, 수영 훈련, 비상이함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인명구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명구조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하는 훈련이에요. 구하는 훈련. 그런데 이 훈련, 인명구조 훈련에 관한 이 강의와 훈련을 제가 이제 군함에서 봤는데 그 갑판장이 이 교육을 하더라고요. 갑판장이 이 교육을 하면서 인명구조 훈련의 첫 번째 수칙이 뭔지 아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를 바로 타서 뭐 구명동의를 던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던져주는 건 맞다. 그런데 구명동의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 물소리 구명동의가 없어도 무조건 던져주라는 거야. 아무거나. 새망치가 있으면 새망치를 던져주고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를 던져주고. 아니 새망치와 돌멩이를 던져주면 그 사람 그 물에 빠지잖아요. 그걸 꼭 던져주라고 갑판장이 교육을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뜻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왜 새망치를 던져줘라, 왜 돌멩이를 던져줘라, 물에 빠지는 걸. 근데 이제 이 물에 빠진 사람이 파도가 치고 뭐 바람이 불고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면 희망이 없으면 1시간 내에 죽을 수도 있지만 누가 그걸 던져줘서 저 사람이 나를 발견했네, 나를 구하러 오겠네, 이런 희망이 있으면 계속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이제 뭐 파도에 휩쓸려서 막 죽을 고비에 있어도 가장 큰 건, 파도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살 수 있다, 누가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하는 희망, 그 희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2019년에 정년 퇴직을 했는데요. 이제 퇴직을 하기 전에 요새 보면 이제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지원을 엄청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경쟁률도 세고 뭐 이제 꿀직장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퇴직하기 전에 이제 뭐 2018년, 2019년에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로 서울시로 나옵니다. 근데 해마다 이제 국토교통위원회하고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마다 나와요. 그래 경우에 따라서 이제 환경노동위원회도 나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뭐 교통 문제, 복지 문제, 뭐 안전 문제, 많은 현안인데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와가지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하느냐. 최근 한 5, 6년, 7, 8년 요 사이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16명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16명이. 서울시에서만 이렇게 자살을 하냐. 우리가 이제 뭐 경찰을 보니까 한 4년 사이에 87명이 자살을 했고 소방공무원은 한 4년 사이에 한 46명이 자살을 했어요. 이게 이제 경찰하고 소방을 보니까 순직하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순직하는 사람보다. 그래 왜 이렇게 순직하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제가 이제 이 서울시에서 보니까 특히 이제 7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2년 안 된 사람들이 숫자가 많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할 땐 희망이 있잖아요.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나는 뭐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일이 힘들고 또 이거저거 생각하고 이 세상이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희망이 다시 절망으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자살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절망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다시 또 희망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14년에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전국을 휩쓸었잖아요. 전국을 휩쓸었는데 이 국제시장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뭐 흥남부두에서 막 철수를 하죠. 흥남부두에서 뭐 철수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뭐 독일에 광부로 지원을 하러 가서 광부로다가 뭐 일을 하잖아요. 다시 귀국을 해서 또 월남전에 가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기보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혼합된 거죠.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혼합된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독일 광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일 광부 이야기가. 친구와 함께 독일 광부가 되겠다는 덕수의 바람은 이루어졌고, 그렇게 3년 계약직으로 어두컴컴한 탄광에서 석탄과 씨름하게 된 두 사람. 눈물 젖은 탄광촌은 실제로 그 시절 탄광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체코의 한 탄광박물관에서 촬영됐다죠. 고생이 역력한 모습이네요. 이제 그 갱도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찍어야 되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안 되는데 정말 그 몇 시간 들어갔다 나오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나오고 싶어요. 근데 그 속에서 몇 년을 버티신 분들이라는 게 정말 위대했고. 이 독일 광부의 실제 모델이 권희종 박사입니다. 권희종 박사인데 이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권희종 박사를 수십 차례 찾아갔대요. 한 뭐 6개월에 걸쳐서 영화 만들기 전에 각본 만들고 기획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영화 만들 때도 물론 이분이 이제 많은 도움을 줬겠죠. 그래서 이제 영화가 히트치니까 도대체 실제 모델이 누구야? 그래서 이분이 실제 모델이라고 그래서 2014년 뭐 2015년 그때 방송 출연을 뭐 200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방송을 받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이분이 또 이제 뭐 포럼도 하고 그러세요. 또 강의를 하다가 이분을 또 개인적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성남 분당에 야탑이라는 데 사시더라고요. 사시고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일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저에게 들려준 얘기가 있고, 이분이 또 책도 몇 권 썼어요. 한 서너 권 써서 또 책을 저한테 주시길래 저도 책도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젊은 시절에 20대 때
8,500km를 날아갔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8,500km를 날아가서 이분이 일한 데가 지하 1,300m의 갱도입니다. 그 탄광, 석탄을 캐는 갱도. 거기가 40도였대요. 40도. 바람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40도에서 일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권희종이라는 이름 대신 1662번, 뭐 우리 수영자 감옥에 있는 사람만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광부들한테 이렇게 번호가 있어가지고 1662번으로 3년 동안 그 탄광에서 탄가루를 마시면서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매일 외치는 게, 여기 들어가면 광부들이 전부 외친단다. 글리가우프, 글리가우프. 이게 독일어인데 이게 살아서 지상에서 만나자 뭐 이런 뜻이래요. 살아서 만나자.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사람이 동료들이 많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탄광에서 이분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이분 노트를 제가 보니까 이걸 버리지 않고 가져와서 오셨어요. 여기서 그 탄광에서 절망하지 않고서 나는 꼭 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흔적입니다. 이분이 독일어 공부를 그 막장에서 해가지고 탄가루가 다 묻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3년 공부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12년 동안 계속 또 공부를, 거의 독학으로 공부를 하셔서 24세 출국했는데 이제 39세에 귀국해서, 이분이 이제 저쪽 전라북도 고향이 그쪽이세요. 그래서 이제 전북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이제 문교부, 당시에 문교부에 그쪽에 직원으로다가 간부 직원으로 가셔가지고 교원대학교를 만드는 일을 하시고, 교원대학교 만들고 그쪽에서 이제 교수로 계시다 퇴직을 하셔서 현재는 이제 그 용산에다 뭐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 후원회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개발도상국에다가 책을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보통 이런 일을 하면서 어디서 이제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막 이분 자기 돈을 계속 거기다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목으로 나간 그 어머니의 집을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50년 전에 저희가 그 시골에 허름한 데서, 이게 우리 집이 아니고 허름한 집에서 방 한 칸을 얻어서 월세를 살았어요. 저희가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제 동생하고 월세를 살았는데, 이제 월세가 자꾸 밀린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뭐 돈을 못 벌 때인데, 그때 이제 막 공부하고 막 그럴 때인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님이 밖에서 주인 아주머님하고 막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막 어머님한테 뭐라고 그래.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세를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새빵살이 하면서 이렇게 3달씩 방세가 밀려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 방세가 3달이 밀려보기는 처음이다. 그런 말이 그냥 이렇게 송곳이 돼서 제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이제 어머님,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그 후에 뭐 취업을 하고 뭐 해서 20년 전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장만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장만을 해서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왔는데, 지금 제가 사는 단지예요. 아파트는 이제 조금 큰 걸로 다 나중에 조금 옮겼는데, 처음에 이제 이 단지로 이사를 와서 딱 살았는데 어머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십 년을 갖다가 자기 집 없이 살다가 집이 생겼으니까, 야 아들아 이게 우리 집이냐,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방바닥을 매일 닦아요. 매일 닦고 책을 갖다가 딱 꽂아놓으면 다시 뺐다가 꽂았다가 신발 정리 나란히 해놓고, 자기 집이 생겨서, 당신 집이 생겨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3년 전에 어느 날 새벽 4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제가 휴대전화를 딱 받았더니 여기 경찰서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보이스피싱에 2번을 갖다가 거의 한 번은 거의 끝까지 속았었거든요. 뭐 저기 뭐 북부지검이라 그러면서 뭐 막 그러면서 뭐 우리은행 통장 여의도서 개설한 거 있냐 없냐 막 그래가지고 한 2번 속을 뻔했는데, 다시 새벽에 전화가 오니까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래서 끊으려고 그랬는데 경찰이라 그러면서 혹시 할머니 집에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방으로 불이 나게 가봤더니 어머님 방에 이불이 흐트러져 있고 어머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안 계시네요 그랬더니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에서 발견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집이 어디예요? 근데 어머님이 한 번이 이제
그 노인정에서 오셔가지고 우산을 안 가져왔다고 찾으러 가서 집을 못 찾아온 적이 있어요, 한번.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머님한테 팔찌, 애들 그 뭐 이렇게 미아되면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그 팔찌, 전화번호 그 기록된 팔찌를 어머님께 해드렸는데, 어머님이 나가신 그날 채워드렸어요. 그 전날. 그러니까 나가신 그 전날 또 그것도 밤에 주무시는데 내가 이제 채워드리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이 그거 뭐 내일 채워주지 지금 채워줘 그래. 아이 그래도 맞나 한번 보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채워드렸는데 그걸 채워드린 날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전화번호가 있어서 경찰이 전화를 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날이 처음이었고 그다음부터 노인정 가면 집을 잘 못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한밤중에 나와가지고 막 그냥 먹을 걸 찾으세요. 한밤중에 12시에 새벽 2시에. 그러더니 이제 대소변을 조금 못 가리시고 진단을 받아왔더니 치매라는 거예요. 이 치매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심해져가지고 이제 어머님을 집에 두고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 집사람 직장을 다니는데 애도 학교 다니고 그때 당시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어머님을 어떻게 해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지만 노인정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요양원이 뭐 이렇게 교외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집 옆에도 있어요. 다행히 이제 집 옆에 모셔가지고 자주 어머님을 자주 뵈러 갔습니다. 자주 뵈러 갔는데 이 지금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머님이 울고 계실까요? 웃고 계실까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요양원에 계신데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세요. 왜 웃고 계시냐?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딱 가서 볼 때 어머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님이 제 여동생이 오면 못 알아봐요. 그리고 이제 그 여동생의 아들, 딸, 그러니까 이제 애손자, 애손녀를 어렸을 때 여동생 집에 가서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애들을 엄청 이뻐하고 애들을 키워줬는데 걔들이 와도 걔들을 잘 몰라봐요. 근데 이제 제가 가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모시고 있어서 그런지 내가 누구야? 그러면 아들도 몰라 그래요. 이름이 뭐야? 그러면 영광함 그래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어머님한테 어머니 제가요 요번에 또 외국 가요. 근데 외국 갔다 오면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갈게. 그 순간에 어머님 환하게 웃으십니다. 어머님이 조금 있으면 우리 아들이 나를 데리러 올 거야. 나는 우리 아들과 함께 우리 집으로 갈 수 있어.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웃고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뭐 존경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닉 부이치치인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었잖아요. 요만 조그만 그 다리 파리채만한 다리 하나만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분이 절망하지 않았잖아요.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성공한 이야기를 전하고 모든 사람한테 희망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많은 말이 있지만 희망을 볼 수 없다고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기 전까지 희망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저도 이제 서울시에서 그 우리 새로 오는 직원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다른 강의를 할 때도 그 직원들한테 꼭 다시 이제 7급이 붙었으면 거기서 이제 내 목표를 잃었다고 절망을 하지 말고 거기서 뭐 일이 힘들다고 절망을 하지 말고 다시 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해라. 자기가 뭐 그 희망이라는 게 꼭 일이 아니고 취미여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사용하시고 딴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유는 끌까요? 그냥 내비둘까요? 네. 풀면 얼굴을 보면서 잠시 피드백. 예. 잠깐만요. 제가 네. 요새는 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줌이 서툴러요. 완전 역시 내공이 팍팍 느껴집니다. 그 지금 어머님 아직 살아 계시는 거죠? 네?
어머님 아직 살아 이제 계시는 거죠? 어머님 어머님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소망이 가만 있어요. 공유를 제가 풀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 예, 됐습니다. 풀렸나요? 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저보다는 이제 어머님 30년 넘게 모신 우리 아내가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이게 병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님을 이제 병원에 모셨어요. 병원에 모셨는데 병원에 모시고서 제가 어머님을 여동생하고 제가 낮에 간호하고 여동생이 밤에 간호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노인정에서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으면 한이 남았을 거예요. 근데 병원에 모시고서 계속 병원에서 간호를 하면서 이 손을 꼭 잡고 있었거든요. 계속 손을 꼭 잡고 저하고 제 동생하고 간호를 받다 돌아가시니까 조금 이제 한이 덜 남고 또 이제 아내가 참 어머님을 저희 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1년에 한 번 찾아가서 잘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이 모시고서 산다는 건 진짜 일주일 살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와이프가 이제 30년을 해줘가지고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옆에 계신 것 같고 이제 와서 하루만 더 계셨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집으로 모시고 싶었는데 그렇게 집으로 모시기 전에 돌아가셔서 그게 조금 서운하기는 한데 병원에 입원해서는 제가 계속 옆에 제 동생하고 있어서 이제 조금 한이 그렇게 남지는 않고 편안하게 또 이제 장사하셨어요. 95세에 돌아가셨어요. 와. 참 강사님 너무 처음 서두부터 결론까지 너무 이렇게 저희들을 확 이끌어 가시는 게 역시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또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 분? 다들 눈치가 혹시 계실까요? 네. 정말 사모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95세 되신 어르신을 그러니까 거의 한 90세까지는 집에 계셨네, 그죠? 거의. 그렇죠. 예. 그 요양원 계신 게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되죠. 바로 또 옆에 있어가지고 자주 찾아뵙고. 근데 희한한 게 저는 항상 알아보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도 건강하셨어요. 마지막에 한 3일은 이제 이렇게 의식이 없으셨지만 그 전에는 아주 그냥 주사바늘 또 꽂으면 막 그냥 이렇게 주사도 안 맞으려고 그러고 이제 침대에서 막 내려오려고 그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운이 세고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또 금방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는. 저도 어머님을 한 17년 모셨는데 나중에 되니까 저는 모르더라고요. 아들은 아는데 이제 아들은 아는데 저는 열심히 고생한 며느리를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아들은 잘 기억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기억이 오래 간다 그러니까 저 최근 거부터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나가지고 키울 때 그때부터 봤으니까 이제 오랜 기억은 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멋지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시도 안 그래도 우리 톡방에 제가 올렸는데 시도 지금 서고 계시고 시작도 하시고 또 사진 또 여행 사진도 쭉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렇게 같이 모임들이 동아리가 잘 돼 있나 봐요, 그죠?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산악회 회장 그런 거 하고 사진 작가 협회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이제 더하면서 살면 안 되고 빼면서 하나씩 놓으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욕심을 너무 많이 움켜져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는 건 좋지만 또 너무 많은 걸 이루려고 그러면 또 그게 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자기 몸만 피곤하고. 그래서 오늘 그러면 강사님이 다른 분들은 지금 먹먹하고 이야기 없는데 혹시 강사님 한마디만 이렇게 해주시고 또 마치면 우리 2번째, 3번째 강의 또 기대하고 혹시 강사님 블로그나 혹시 강사님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SNS 있으면 조금 지금 나중에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좀
지금 채팅창에는 네. 힘드시죠? 예, 뭐 가능도 한데 제가 이제 다음 블로그하고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네. 다음 블로그는 산만 있어요. 전부 산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옛날에는 제가 정리를 잘해서 하고 댓글하고 이거 좋아요도 엄청 왔는데 갈수록 이제 조금 안 하게 되고 요새는 지금 뭐 올리는 것 자체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는 안 하다가 제가 이제 강사 쪽으로 시작만 해놨습니다. 시작만 해놓고 이제 그 유튜브는 제가 이제 해산강이라는 닉을 쓰고 있어요. 이제 바다해 매산 물강 해서 해산강 트래블이라는 유튜브 쪽으로 요새는 조금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 주로 하는 건 청렴교육 강사하고 이제 유튜브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힘든 게 이렇게 뭐 강의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 저는 이제 여행을 가다 보니까 여행 등산하는 것도 힘들고 갔다 와서 그걸 편집해서 올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청렴 강사 쪽으로 하고 있는데 뭐 기회 되는 대로 채팅에도 올려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다음에 예. 그럼 올려주실래요? 예. 네, 지금 그 강사님이 청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네. 강사님 삶하고 좀 이미지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청렴 아무나 쓸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은데 네. 강사님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이른 아침에 강의해 주셔서 우리 또 다음에 소통하는 기회 갖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머님의 집,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사진 한번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울었던 거 다 닦고 이제 행복한 모습으로.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